국토부와 경실련 땅값 논쟁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네. 과거에도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얼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옳은가는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을 누가 얼마만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도 자꾸 국가 통계니까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경실련을 향해서 일반화에 오르다 이런 지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표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로 본 거와 차이가 있어. 우리가 보통 집값도 그렇고 전체를 통계를 하면 통계 수치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실제 집값은 몇 천만 원씩 올랐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 뭐 0.01%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실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참에 토론을 통해서 통계의 작성 기준과 방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나 124 민간 통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저희 연구자들도 혼란스러워요. 뭘 기준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이게 정말 분석하기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실거래가 네. 말고 다른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인데 이런 거는 앞서 그 서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이거는 과세의 표준 기준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그리고 또 실거래가가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참에 실거래가 신고제도도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거의 근접하게 하는 이런 획일화, 일원화 방안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국토부와 경실련 간의 공개적인 토론 논쟁을 뭐 어떻게 보고 어느 부분을 주목하고 싶으신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무의미한 논쟁 같은데요. 네.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프로 천조냐, 이천조냐는 뭐 일경이다, 뭐 이거 전혀 느낌도 안 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고 뭐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보다는 지금 집값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요. 네. 자꾸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전 국민, 서울 시민들이 다 인정하는데 국토부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건설적인 토론을 경실련하고 다 참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 소장님 말씀에 제가 잠깐 한 확정 편향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각이 나요. 예, 예. 왜냐하면 보고 싶은 내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들만 보려고 하는 게 좀 폭넓게 볼 필요. 이 경실련이 됐든 참여연대가 됐든 아하.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아쉬움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건 아닌가. 이번에 아. 이런 지적이 옳은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나 이렇게 한 가지 정확도를 높이고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정부의 공시 가격에 대한 논란의 한 중요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래가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모든 부동산 뭐 중개사도 그렇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판단을 만들어가는 가장 근원이 되는 정보는 실거래가거든요. 네. 근데 그 실거래가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거를 시세라고 조금 완곡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준 가격을 가지고서 현실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어쨌든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서 현실화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실거래가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가 1,500조를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공시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AI도 그렇고 자료 처리 능력도 그렇고 뭐 최근에 보면 이세돌 구단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서 알파고하고 다시 싸운다 그러는데 결국 은퇴하는 이유가 진다는 거거든요. AI에. 근데 실거래가를 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기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료 처리 능력이 늘어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중요한 네, 예. 정보 처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실련과 국토부가 이 토지 가격을 갖고 이제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우연하게 두 이게 분 나란히 이제- 앉았는데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예, 이게 어떤 이게 그 소모적인 어떤 그 이 논란 예.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참에 정부에서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매일 시계열 자료들을 발표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통계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통계들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사실 제도적 개선 쪽에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아까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그 이 과세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우리가 호가를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고 네. 또 부동산 114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의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부동산 거래 가격들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많은 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서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